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도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29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아가 있는데 보나마나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공포되면 8월 달에 개정이 이제 될 텐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세가 인상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결과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개정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하단에 부동산 투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세상에는 그 칼럼에 안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적용이 바로 돼요. 일부 조문인데 이거는 계약갱신 그전 거라고 관계가 없는 조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시행이 되는데 적용 대상은 현재 지금 존속 중인 게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뭐 3개월 남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포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8월 4일쯤 공포가 된다 그러면 8월 4일쯤 공포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더 있겠다는 사람은 아예 더 있지 마.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올 사람은 계약 체결한 경우는 이미 성사가 됐기 때문에 미적용하되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몇 개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 빼고는 나머지 전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약 갱신 요구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2개월에서는 금년 2020년 12월 10일 날 시행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만 계약 갱신을 해달라고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계약 갱신을 이제 해달라고 할 텐데 임차인이 이 갱신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좀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 더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되죠? 임대인이 안 돼,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이 갱신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못해요. 단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규의 차이 몇 년째. 그러니까 매달 월세 내는 사람은 2달치가 밀리면 어떻습니까? 못해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고 임차월 차임이 있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나중에 속된 말로 까면 되니까 나가라 소리를 안 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계도는 계속 놔뒀다가는 나중에 한꺼번에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계약갱신할 때 거절을 못하니까 지금 이게 임차 월세가 밀리면 지금 바로 계약을 해제시켜버리고 나가라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임대차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월세를 못 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바로 쫓겨날 가능성이 충분히 증가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건 잘 없겠죠. 그 다음 셋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자, 임대차 갱신 거절이 되지 않으면 2년 동안 더 사는데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어차피 2년 동안 더 살지 말고 결국은 이사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한 6개월치 정도 좀 이렇게 줄 테니까 네가 좀 나가달라.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하여튼 보상을 제공을 하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한테 할 때 많이 올려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도 조금 돈을 벌고 임대인도 인상을 시키는 이런 편법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예, 잘 없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가치를 파손한 경우. 이것도 잘 없습니다.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막 두드려 부시지 마십시오. 이거 바로 이제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더 살겠다고 갱신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 되는 등 상세 요건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을 나중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가서 살겠다, 또는 내 부모님이 들어가서 살겠다, 또는 내 자식이 들어가서 살겠다 라고 하면 더 못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들어간다 산다고 해놓고 조금만 한 2달만 살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면은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하고 차액만큼을 2년치를 임차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지기가 쉬울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인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나갔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안 살고 다시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죠? 들켰을 경우에 이제 뒤에 보시면 2년치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주면 토해내면 그만이에요. 뭐 지금 있는 사람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나, 아니면 한번 시도했다가 들켜가지고 그걸 주나, 뭐 똑같습니다. 똔똔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작용을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미 있는 내용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좀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대신 계약 갱신 요구 횟수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1년짜리 계약 같으면 1년만 연장하는 거고 2년짜리 계약 같으면 2년을 연장하는 거예요. 한 번을 요구하는데 그 갱신은 지금 있는 그 계약 기간만큼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갱신시 차임과 보증금 증액인데, 이 계약 갱신 요구 횟수가 1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2년, 4년짜리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려면 한 번은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짧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갱신 시에 이제 차임과 보증금 증액인데, 이 경우는 한번 갱신을 허용을 해주되 5% 이내에서 그 한도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로 밖에 인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 갱신을 해주고도 보증금은 조금 올릴 수는 있습니다. 5% 정도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갱신상인을 그 전에 놓고 안 하거나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안 살거나, 또는 만약에 전 임대차 기간이 2년 같으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한테 다시 놔버렸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인데, 이 3개월분이 적으면 이 밑에 게 더 큰 걸로 적용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새로 체결한 계약의 월 차임과 종전 월 차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새롭게 받아들인 사람을 조금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차임 중에 2년분을 주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켜봤자 2년분 주면 돼. 2년분 주면 돼. 예. 그 정도로 약간 이게 편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으로 인해 가지고, 갱신 거절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이면 손해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셋 중에 큰 금액입니다. 물론 큰 금액인데 임차인이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는 정확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새로 체결한 계약 월차임하고 종전 월차임액의 2년분 정도가 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조금밖에 안 올렸다 그러면 2년분이 월차임 3개월보다 적으면 월차임 3개월 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번째 때문에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내보내놓고 나서 실제 자기가 조금 들어와서 살다가, 아니면 자식 보고 잠깐 있든지, 아니면 비워놓든지 모르잖아요. 있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들켰다. 그럼 뭐 토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내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집에 있던 애 보고 짐 옮겨놓고 네가 좀 있어라. 그런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다시 남 주부리고 하고, 안 들키면 좋고 들키면 본전일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살겠다고 내보내는 게 늘어나가지고 별로 전세가 인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딱 한 번밖에 못하도록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못하면 뭐 2년씩 하면 4년 있다가 그동안 못 올리는 거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오르면서 그 오르는 현상을 다음 정부 때 넘기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정부 때 조금 억눌렸던 것이 다음 정부에 한꺼번에 터져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는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세가 상승을 막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전세가를 하락시키려고 그러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야 되고, 전세 공급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주택을 많이 지어야 돼요. 우리가 2주택자라 그래가지고 2주택을 가지고 다 사는 거 아니다. 하나는 전세로 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혀 좋은 작용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진행을 시키고 용적률을 더 주가지고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주택정책의 최고로 좋은 정책인데, 왜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오시면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